안녕하세요, 리얼에이즈입니다. 오늘은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제, 바로 언제 먹느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뭐 먹지? 오늘은 또 뭐 해먹지? 아마도 인생에서 매일 꾸준히 하는 질문과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밥 때가 되면 또는 배가 고프면 당연히 뭘 먹을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먹느냐라고 합니다. 먹는 때도 건강한 타이밍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 몸은 언제 먹는가로 결정된다 해서 얘기하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녁보다는 오전에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 많이 먹고 저녁은 적게 먹는 것이 좋다라고 이 책에서는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책은 마이클 로이젠, 마이클 크로페인, 태그 스파이커 이 세 명이 공동 저자인데요. 마이클 로이젠은 건강 나이, 리얼에이지 개념의 창시자이며 미국에서 200만 부 판매를 돌파한 내 몸 사용 설명서의 저자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노년학을 전공했으며 미국 최고의 명의로 손꼽히는 현역 의사입니다. 특히 예방의학과 건강한 생활 방식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마이클 로이젠은 나는 의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음식이 가진 강력한 치료 기능 그리고 조리법 이면의 숨은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사이기도 한데요. 매일 수백만 명이 시청하는 건강 토크쇼가 있어요. 닥터 오즈쇼의 메멧 오즈와 함께 만든 리얼에이지 개념을 통해서 건강에 좋은 음식은 재료 손질과 조리 기법도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저자 마이클 크로페인은 닥터 오즈쇼의 의학 부문 책임자입니다.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존스 홉킨스 대학의 공중보건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컨슈머 리포트에서 식품 안전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테드 스파이커는 맨즈 헬스의 편집자 출신으로 20권 이상의 책을 집필한 작가입니다. 이분 역시 건강과 피트니스 분야 전문가로 수백 편의 기사와 칼럼을 기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세 명의 저자가 음식을 언제 먹는가에 대한 웬웨이 실천 플랜으로 31일 만에 식습관을 완전히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식 시계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최적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두 가지의 시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주기 생체 리듬이라고도 알려진 생체 시계이고 또 하나는 음식 시계입니다. 생체 시계는 우리 몸의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루를 주기로 반복돼요. 모든 에너지원이 태양에서 오듯이 태양이 떠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빛이 부족할 때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생체 시계의 신호는 이 원리에 따라 언제 잠을 자고 언제 먹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몸이 시간이나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그 리듬 속에서 살도록 하는 시계인데요. 이 생체 시계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뇌에 있습니다. 뇌에는 총 860억여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중 시상하부 내에 단 2만 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진 시교차 상액이라 불리는 작은 영역에 이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생체 시계는 눈을 통해 들어와 이동하는 빛을 이용하여 리듬을 정확히 24시간으로 맞춘다고 합니다. 잠을 잘 때를 생각해보면 밤이 되면 몸이 나른해지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밤에는 체온이 낮아지고 멜라토닌이 증가하여 잠이 오게 됩니다. 아침에는 반대로 체온이 높아지고 코스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상승합니다. 생체시계의 역할은 우리 몸에 그 수많은 호르몬을 이용해 몸 전체에 메시지를 보내서
하루를 잘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 시계는 우리가 하루 동안 적당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여 생존에 사용할 충분한 에너지를 보유하도록 도와주는 시계입니다. 이 책의 중심축은 이 음식 시계를 생체 시계와 동기화해야 된다고 설명해요. 음식 시계를 맞추기 위한 4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먹자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시작점은 먹는 시간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야식이나 24시간 아무 때나 먹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일어나서 잠이 드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이 먹기 좋은 시간은 아니라는 건데요. 낮에만 약 12시간 구간 내에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하네요. 생체 리듬에 맞춰 음식을 먹는 시간도 맞추라는 얘기인데요.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생체 리듬은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 때 먹는 것이 시간 역량을 극대화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런데 평소 생체 리듬에 따라 음식 시계를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본능이 모순을 보이는 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밤이 되면 식욕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아침보다 저녁을 더 든든하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실제로 오후 8시에 가장 배가 고픔을 느끼고 오전 8시에 배고픔을 가장 적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생체 시계와 음식 시계는 이른 시간에 먹어야 몸이 더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합니다. 음식 시계 역시 식교차 상액에서 그 역할을 하는데요. 하루 중 몇 시에 식사하는지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연구들을 보면 동일한 음식을 먹더라도 아침보다 저녁에 혈당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실천 팁을 보면요. 3일간 음식 섭취를 해가 떠 있는 12시간 동안으로 제한한다. 야식을 먹지 않는다. 아삭한 채소를 먹자. 3일이 성공했다면 일주일로 연장하자. 중간에 조절이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5일 정도만 해보자. 한마디로 야식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해가 있는 시간에 좀 더 많이 먹고 야식은 끊자네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언제 먹어야 하는지 음식 시계에 대한 거신이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전에 많이 먹고 오후에는 양을 줄이자. 같은 맥락이지만 해가 떠 있는 중에도 오전에 더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는 여러모로 좋다고 합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건강한 밥을 챙겨 먹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아침을 먹는 사람보다 거르는 사람들의 혈당이 하루 중 점차 상승하거나 일정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8시 이후 식사는 비만, 대사증후군, 지방간 등의 위험이 높았다는 보고를 얘기합니다. 아침 식사가 가장 양이 많거나 두 번째로 양이 많은 끼니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 점심을 가장 많이 먹는 끼니로 정한다. 아침과 점심을 합쳐 오후 2시 이전에 하루 섭취 열량의 4분의 3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 간식과 저녁 식사는 하루 열량의 약 4분의 1이 되어야 한다. 아침은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한다. 아침에 단백질을 더하면 나머지 시간의 식욕과 음식물 섭취량을 줄일 수 있고요. 실제로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는 효과가 아침 식사 시간에서만 일어나고 다른 끼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규모 연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매일 일정하게 먹고 메뉴를 자동화하자. 와,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매일 새로운 것을 먹고 싶기도 하고 이국적인 음식을 경험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사실 이러한 잦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일관성을 원하고 효율적으로 건강한 음식들이 들어오길 원한다고 합니다. 방법은 앞서 말한 오전 시간에 일관성 있는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메뉴를 매일 바꿔가며 먹더라도 섭취량에 대한 일관성이 있으면 되고 섭취 시간도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매일 에너지 섭취량을 달리한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에 더 취약하며 허리 둘레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보고되었고, 불규칙한 식사는 인슐린 저항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 상승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역시 규칙적인 식사는 건강의 빼박이네요. 모든 식사와 간식을 같은 양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자. 좋아하는 음식과 요리법을 찾게 된다면 그 음식을 자주 먹어라. 아침과 점심을 건강하고 맛있는 동일 메뉴로 유지하면서 약간의 변화만 준다. 이런 실천을 위해서는 건강에 좋으면서도 맛있는 메뉴를 다양하게 찾아야 하는 과제가 있네요. 음식도 운동처럼 나만의 여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음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자. 예를 들어 저녁에 샐러드나 오트밀을 먹고 아침에 고기를 먹는다면 우리는 주로 저녁을 푸짐하게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책에서는 식습관을 생체 시계에 맞춰 건강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어떤 음식을 어떤 시간대에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즉 사회적 기준을 잊어야 한다고 합니다. 검은 콩 버거가 획기적인 아침 식사가 될 수도 있고 호두를 얹은 오트밀 한 그릇이 저녁 식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많이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은 아침과 점심을 무엇으로 할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상적인 아침과 점심은 단백질, 지방, 통곡물이 포함된 식사고 저녁은 단순 탄수화물을 피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이면 좋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푸짐한 저녁 메뉴가 떠오른다면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으로 미루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웬웨이 31일 실천 플랜이란 언제, 무엇을 먹는가에 대한 나만의 식습관 바꾸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에서 3일차는 무엇을 먹고 언제 먹는지를 꼼꼼히 기록해요. 식사, 간식, 쿠키 하나까지 모두 포함하여서 작성하는데 어느 정도의 열량을 섭취했는지 기록해서 나의 식습관을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오전 8시에 무언가를 먹기 시작했다면 그 시간을 시작으로 하루 동안에 먹는 열량을 100%로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시간 어디에 포함되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열량을 검색해 보는 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 하루만 기록해 봐도 먹는 것이 언제 집중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31일차까지 식습관을 바꾸기 위한 플랜을 제시하는데요. 저녁 식사를 머릿속에서 4조각으로 나눠보고 한 조각을 빼고 먹거나 그 나머지 한 조각은 다음날 오전에 먹는 방법 등 구체적인 실천법이 설명돼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초반에는 식습관 바꾸는 거 너무 어렵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또 디테일한 이런 실천법들을 보니까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간대를 옮기는 일로 잠을 더 잘 자고 저녁에 배고픔을 느끼지도 않고 바지 사이즈가 줄어드는 경험을 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시간대의 옮기기를 하면서 먹는 것을 바꾸는 일을 또 서서히 하는 거예요. 16일에서 19일차부터 무엇을 먹는가에 집중해요. 피해야 할 음식, 웬웨이 음식을 구분하고 인지합니다. 갑자기 먹는 것들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건강한 대안 음식들을 소개하고 서서히 바꿀 수 있도록 바꾸기 코너를 통해 다양한 건강한 먹거리들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크래커, 쿠키와 같은 가공식품을 먹고 싶을 때 호두와 다크 초콜릿을 먹거나 제철 베리류, 푸른 바나나를 먹는 것입니다. 채소는 무한히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채소 섭취를 당연히 강조하는데요. 웬웨이 채소 조리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음식보다 만들어 놓고 먹으면 훨씬 간편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보라는 거죠. 데치기, 오븐 구이, 브레이징, 찌기 등입니다. 브레이징은 채소를 작은 조각으로 손질하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얇게 두른 팬에 넣고 불을 약하게 합니다. 물, 와인 또는 토마토 소스와 같은 액체를 팬에 붓고 뚜껑을 덮은 후 채소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은근하게 끓입니다. 브레이징에 적합한 채소로는 근대, 브로콜리, 그린빈스, 펜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 후 식힌 다음에 냉동실에 보관해서 그때그때 꺼내 먹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31일차까지 식습관을 웬웨이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법을 제시하므로 약간의 생각만 전환하면 이 도전은 한 달 동안 식습관
식습관을 완벽히 바꾸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전만으로 나의 식습관 여정을 살펴보고 어떤 방식이 내 몸에 좋을지 따져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 점심이 첫 끼일 때가 대부분인데요. 오전보다 저녁 한 끼를 훨씬 더 푸짐하게 먹는 편이더라고요. 이 푸짐한 저녁의 양을 반으로 줄였고 대신 점심을 좀 푸짐하게 먹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는 안 한 지 오래돼서 아침에 식욕을 끌어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이 있을 때 커피를 마시는 거 빼고는 간식을 잘 먹지 않는데 그러면 저녁에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운동 후에는 간단하게 책에서 소개한 메뉴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통곡물 빵에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올린 거, 혹은 아보카도를 레몬이나 라임으로 같이 갈아서 아보카도 크림을 크림치즈처럼 통곡물 빵에 발라서 먹는 거예요. 또 여기 책에서 소개한 메뉴들 중에 생소한 음식 재료들이 있었는데요. 펜넬과 같은 재료들은 사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끔 라떼를 마시고 싶을 때 우유 대신 오트밀 우유로 대체 먹은 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입맛은 생각보다 금방 적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건강식이 맛없다는 생각은 정말 편견인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꼭 피해야 하는 음식은 짚고 넘어갈게요. 가공식품, 설탕, 흰 밀가루가 들어간 식품과 같은 단순당, 튀긴 음식, 가공육, 붉은 고기 또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너무 좋아하는데 단순히 여기까지만 강조했다면 뻔한 책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사람마다 각자의 식습관이 모두 다르고 처한 상황과 건강 상태, 개인 취향 등 모든 것이 다 다를 텐데요.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언제 먹어야 할지 파트 3에서 상황별로 다루고 있는 점이 아주 유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쌓이고 짜증날 때, 우울감에 빠졌을 때, 잠들 수 없을 때, 소화가 안 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운동할 때, 폐경기에 열감이 생길 때, 암 가족력이 있을 때, 기억력이 저하됐을 때 등등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짜증날 때를 살펴보니까 이럴 때는 패스트푸드나 단 것이 땡기기 마련이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오전에 든든하게 먹어두는 게 좋고 손이 닿는 곳에 아삭한 채소를 둔다거나 견과류처럼 집어먹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을 두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여기서는 병아리콩 오븐 구이, 버터, 무첨과 팥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하는데요. 조리법도 실려 있어요. 저는 호두나 땅콩을 한 봉지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해당 부분만 펼쳐서 읽을 수도 있지만 음식에 관한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한번 일독을 해보시고 식습관 점검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음식에 관해서는 아주 소개해드릴 내용이 많은데 꾸준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